안녕하세요, 트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해온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달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6.25도 올해 70주기를 맞이하고 해서 제가 통일 포스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사 일정에 맞춰서 1년에 한 5개 이상씩 포스터를 그리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통일 포스터,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구면 포스터, 독도사랑 포스터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포스터를 그리게 하는데요. 오늘은 통일 포스터를 통해서 포스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제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간략하게 상징성만 있게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가질 수 있게. 예전에는 포스터에 어떤 틀이 있었어요. 기본 위, 아래 글씨가 들어가고 가운데 상징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는 건데요. 색도 5가지에서 한 7가지 사이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터는 사람들한테 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간략하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색도 제한되지 않게 쓸 수 있고요. 글도 위아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세로 그림이 아니라 가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양해진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우선 밑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일 포스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무궁화, 태극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림들을 넣은 그림을 제가 샘플로 만들었어요. 밑그림을 통한 내용 설명입니다. 같은 땅은 한반도죠. 같은 모습은 동양인의 모습이고요. 같은 역사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한글을 대변하는 훈민정음 글귀를 한반도 안에 넣었어요. 뼛속부터 한민족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포스터입니다. 붓은 납작붓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디자인이나 구성에 쓰이는 붓입니다. 세밀한 부분은 둥근 붓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납작붓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칠하면 굉장히 골고루 균일적으로 발림이 나오는데, 조금 제가 써보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연필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러면 납작붓으로 물을 아무리 적게 썼고 물을 거의 안 섞는다 하더라도 밑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둥근 붓을 씁니다. 둥근 붓이 적절하게 두께도 유지해주고 또 골고루 펴 바르면 굉장히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둥근 붓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발림이 되는 붓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재료 준비가 다 돼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색칠을 해볼게요. 포스터 물감, 붓, 팔레트, 그림, 물통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앞에 칸막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들 거리 두어 수업하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칸막이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납작붓과 둥근 붓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흰색으로 태극기를 먼저 채색을 할게요. 눌러서 채색을 하면 골고루 색이 입혀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거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거줄 수도 있습니다. 둥근 붓으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비교되게. 세밀한 부분은 붓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펴 발라줍니다. 보시기에도 제가 둥근 붓이 좀 더 편해 보이지 않나요? 납작붓과 둥근 붓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납작붓은 골고루 깔끔하게 칠을 해주는 대신에 두께가 굉장히 얇죠. 일정하지만 둥근 붓은 일정이 조금 펴주지 않으면 조금 우퉁부퉁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둥근 붓이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무궁화를 한번 칠해볼게요. 흰색하고 빨간색을 섞어서 분홍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종류가 많죠? 이 중에 하나 조금 밝은 색 톤으로 물을 거의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둥근 붓이 너무 편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포스트 하면서 납작붓을 쓴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둥근 붓을 썼어요. 그래도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납작붓도 사용을 해볼 겁니다. 둥근 붓의 장점, 어느 쪽을 사용해도 잘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세웠으면 되거든요. 뒤로도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러기 힘드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작붓 한번 칠해볼게요. 물기를 다 빼고. 이렇게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각진 부분은 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붓을 요 면에 있는 테두리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납작붓은 맞춰서. 사람에 따라서는 납작붓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안 되죠? 둥근 붓을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제가 이 붓에 익숙하다는 게 너무 보이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붓을 세워서 돌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납작붓은 그 면의 테두리에 따라서 붓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또 익숙하면 또 깔끔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저는 둥근 붓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큰 차이는 못 느끼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아까 튀어나온 부분은 수정을 좀 해놓고 말려놓고 해야 깔끔해요. 이렇게 물만 묻혀서 수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상 다 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은 밝은 색을 먼저 쓰고 검정색은 제일 나중에 쓰고 마지막으로 얇은 2호 붓으로 검정 테두리를 해줄 거예요. 다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 샷을 왜 양쪽 두 개를 그렸냐면 바탕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바탕색을 다르게 칠할 건데 어떤 포스터가 더 정확하게 잘 보이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채색을 다 하고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두 그림은 바탕색과 글자색만 다릅니다. 가장 대비가 잘 되는 색은 노랑과 검정인데 왼쪽 그림 글씨와 바탕색의 조합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서는 한반도와 바탕의 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보다는 보색을 응용한 오른쪽 그림이 눈에 더 잘 띄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보색은 반대색의 의미로 위에 20색 상환해서 서로 마주보는 색입니다. 주황과 파랑처럼 말이죠.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음에는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나 불조심 포스터, 또 금연 포스터 등 다양한 포스터를 하나씩 주제로 꺼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때도 또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모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트쌤이었습니다.